자, 오늘도 역시 애착 유형 이야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회피형 이야기를 했죠. 댓글에 보니까 팩폭만 퍼붓고 가면 어쩌란 말이냐, 해결 방안을 주세요, 이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그냥 이대로 살란다, 이대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도 꽤 있었죠. 아니 도대체 안정형은 얼마나 다르길래 불안형 회피형을 이렇게 두드러 패는 거냐, 안정형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안정형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불안형이나 회피형이 안정형 쪽으로 가거나 혹은 반대로 안정형이 불안형, 회피형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애착 유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라면 이전 영상들을 먼저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정형은요, 그렇게 복잡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안형이나 회피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입니다. 글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안정형이 있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던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실제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무슨 꿍꿍이지? 의도가 뭘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고스톱 처음 치는 사람 패를 읽는 게 어려운 거랑 비슷한 거죠. 초짜가 고수들 패를 못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수들이 그 초짜가 들고 있는 패를 못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 친구 포커페이스 장난 아니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로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오해받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안정형은 대체로 단순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애착 유형 이야기는 연애 상담할 때 많이 나온다고 했죠. 안정형의 이런 면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로 같은 안정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불안형이라면 별로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뭐랄까, 연애할 땐 밀당이 좀 필요하다고들 하죠. 근데 안정형은 이런 걸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관심도 없고 소질도 없어요. 밀당에 관심이 많고 소질도 있는 사람들이 불안형이죠. 그리고 관심은 별로 없지만 잠재적인 소질은 아주 큰 사람들이 회피형이고요. 그래서 나름 선수인 불안형이 진짜 임자를 만났다면 상대가 회피형일 가능성이 커요. 하여튼 불안형은 안정형보다는 회피형에 관심이 더 갈 가능성이 크고요. 회피형은 상대가 누구건 관계 맺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깊은 관계는 매우 어려워하죠. 안정형은 그냥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걸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드러나죠.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숨기지도 못하고요. 굳이 숨길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알게 되곤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안정형을 좋아하는데 안정형 눈엔 그 사람 별로예요, 자기 스타일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것 역시 숨기지 않아요. 넌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아직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물론 안정형이라면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웬만하면 상처받지 않게 거절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만약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그 사람이 좋아요, 그럼 바로 오케이 하는 거죠. 뭐 그날부터 1일 되는 거고요.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요컨대 안정형은 그냥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안정형끼리 만났는데 서로 마음에 들면 잘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당연히 안정형끼리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남녀가 끌리는 건 성격 말고도 외모나 능력 같은 게 작용하니까요. 그럼 아예 시작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식이에요. 심플하죠. 어쨌든 일단 시작되면 계속 갈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안정형 커플입니다. 괜히 안정형이 아니죠. 안정이라는 게 시큐어를 번역한 건데요. 안심하다, 안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애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아이가 뭘 필요로 할 때마다 엄마 또는 주 양육자가 바로바로 대응해 준 거예요. 배고프다고 칭얼대면 바로 젖을 물리거나, 뭐가 불편해서 울면 바로 달래주거나, 졸리면 재워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엄마랑 확실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니까 어때요? 이전에 말씀드린 낯선 상황 실험에서 엄마가 사라지면 울고 엄마가 나타나면 웃고 이러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커서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되고 그걸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마음을 주고받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 불안형이라면 주는 건 잘하는데 받는 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별로 안 끌리고 엉뚱하게도 잘 안 해주는 사람한테 끌리는 거잖아요. 나쁜 남자 또는 나쁜 여자한테 끌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회피형, 이 사람들은 받는 건 그냥 그렇다 쳐도 주는 게 잘 안 되죠.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어도 본인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여기서 주고받는 건 무슨 선물이나 돈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받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정형은 자기가 좋아하면 좋아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상대가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냥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안정형 커플이 연애 시장에서 가장 먼저 씨가 마른다고 했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맺어질 가능성으로만 보면 불안형 회피형 커플도 꽤 높은데 문제는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보통 3년 내에 깨질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리고 깨어진 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누군가를 새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늦은 나이에 연애 시장 또는 결혼 시장에 남은 솔로 중엔 안정형 비율이 낮다고 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회피형이나 불안형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는 회피형이 더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래 모쏠이 많은 유형이라 그런 거고요. 연애 자체에 관심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사 누굴 만나더라도 헤어지고 나서 또 솔로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회피형인데 선수 타입도 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은 이별로 인한 충격이 크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친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불안형은 모쏠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별하면 상처가 커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안정형은 안정형끼리, 불안정형은 불안정형끼리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혹시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안정형은 불안형이 아니고요. 불안형과 회피형을 묶어서 부르는 용어예요. 불안정형 중에 불안형과 회피형이 있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안정형과 불안정형이 맺어지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안정형 쪽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안정형이 될 수도 있고요. 불안정형 쪽이 스트레스가 줄면서 안정형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애착 유형 처음 소개한 영상이었죠. 그 영상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어요. 안정형 남자가 자기 여친을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이게 잘못된 만남이 되면서 사랑과 우정을 모두 잃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정형 남자 멘탈이 나가서 다른 누군가를 사귀어도 왠지 자꾸 조바심이 나거나 불안형이죠. 아니면 아예 누군가를 사귀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게 되거나 이건 회피형이고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형적인 예가 아니라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정도의 충격이 아니면 안정형이 불안정형으로 바뀌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때도 진짜 확실한 안정형이라면 좀 힘들어하다가 다시 안정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찐 안정형 옆에는 같은 안정형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친한 친구가 그 여친 뺏은 친구 말고 다른 친구겠죠. 같이 술 마시면서 이 멘탈 나간 안정형 남자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걔네들 욕을 막 하면서 그런 쓰레기 같은 전 여친 따윈 빨리 잊어버려라. 그리고 그런 인간 말종이 무슨 놈의 친구냐. 차라리 잘된 거다. 결혼까지 갔으면 어쩔 뻔했어. 네가 잃은 건 하나도 없어. 애초에 사랑도 아니었고 우정도 아니었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분노하고 같이 슬퍼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넌 좋은 놈이야. 내가 알아. 이런 말을 해주면 안정형 남자는 그 상처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때 나한테 넌 괜찮은 녀석이야.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나와 아주 가까운, 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면 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게 자기 정체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와 가까우면서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안정형이에요. 안정형 주변엔 안정형이 많다는 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안정형이 욕을 그렇게 욕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안정형은 그냥 누군가와 친해지면 함께 있는 게 좋고 서로 믿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얘가 나를 좋아할까? 나를 좋아한다는데 진심일까? 안정형은 이런 생각 거의 안 해요. 얘도 내가 좋겠지. 날 좋아한다고 기분 좋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안정형은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엄마가 나를 좋아하고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그런 엄마를 난 좋아했고 또 나도 엄마한테 도움이 되려고 했고요. 그냥 그런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물론 성장하면서 안정형은 모든 사람이 엄마처럼 나를 좋아하고 나를 도와주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엄마처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 역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겁니다. 그래야 안정형이라는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 역시 무한 루프, 순환고리라는 겁니다. 내가 안정형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정형에서 불안정형으로 바뀔 만한 위기가 와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연인과 이별하고 친구와 손절해도 여전히 내게는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친구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정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불안정형이 계속 불안정형으로 남게 되는 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만약 불안정형이 아까의 안정형의 경우처럼 잘못된 만남의 희생자가 되었다면 이때 그 사람 주변에 넌 괜찮은 녀석이야 이런 얘기하면서 위로해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불안정형 주변에는 불안정형이 많거든요. 불안정형은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불안형이라면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주기보다는 자꾸만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회피형이라면 남의 일엔 별 관심이 없어요. 주변에 불안정형이 많았기 때문에 불안정형이 되었고 불안정형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주변에 불안정형만 남게 되고 이렇게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계속 선순환과 악순환의 무한 루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정신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생리학적으로 뇌신경학적으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과체중인데 그래도 나는 날씬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날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든 운동을 하든 해서 몸이 실제로 변해야 날씬해지는 거지.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실제로 뭘 해야 바뀌는 겁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하면서 두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내가 회피형이구나 불안형이구나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이것만 알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자기 객관화라고 하나요? 메타인지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것만 돼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내 성격이 좀 그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리하게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쉬워요. 차라리 내 성격을 인정하는 태도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를 원한다면 인간관계에서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과 해도 되고요. 원래 알았던 사람과 해도 돼요.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면 됩니다. 근데 생전 엄마와 극장 가본 적이 없는데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아니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아마도 이런 소리가 나오겠지만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미친 척하고.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새로운 기억은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기억이 계속 쌓이게 되면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생겨나는 겁니다. 결국 두 가지 내가 있는 거죠. 예컨대 혼자 있는 게 편했던 나와 함께 있는 게 좋았던 나. 전자를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애려고 하면 더 뚜렷해집니다. 마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면 코끼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듯이 그런 거예요. 차라리 고래를 생각하고 고래를 알게 되면 어느새 코끼리는 서서히 잊혀져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